네, 안녕하세요. 옥보입니다. 2022년 1월 8일 오전 8시 54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차트 분석 및 뉴스 브리핑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5,100만 원대에서 바닥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바닥은 지켜줘요. 바닥은 지켜줍니다. 바닥은 지켜주고 있고요. 중요한 게 이전에도 이 바닥을 지켜주다가 이 바닥을 지켜주다가 결국은 떨어졌었죠. 그리고 이 긴 박스권 행보 이후에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박스권 행보가 또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박스권 행보가 많아지면은 상승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더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항상 차트대로만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도 박스권 행보 이후에 하락할 거다라고 볼 수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모든 거는 결과론입니다. 우리들은 현물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 제 방송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많이 물리신 분들이 제 방송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 결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단기적인 어려움을 이겨냈을 때 우리는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건 역시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몇 가지 긍정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역시도요, 비트코인이 떨어질 때 알트코인들의 움직임이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비트코인 1%만 떨어져도 알트코인들이 뚝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렇지 않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데 있어서도 새로운 코인들이 계속해서 순환 펌핑을 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오늘 새벽에도 이 카이버 네트워크, 카바 같은 코인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어저께는 이 체인링크, 이런 친구들이 올라왔던 걸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조금 뒤 이제 약 4분 뒤가 지나면은 오늘 일봉이 마감이 되면서요. 또 리셋, 대부분의 코인들이 리셋이 되는데 이 리셋이 됐을 때 오늘은 또 어떤 코인이 치고 올라올지 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매번 또 매일 새로운 주인공 알트코인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가진 코인이 오늘 카이버 네트워크 갑자기 올라간 것처럼 갑자기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음, 잘 대응하셔서 최대의 수익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요,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받는 그림이거든요. 안타깝지만 어느 정도 상승이 오면은 익절하는 것도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은 그림을 보면은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요 안에서 그림을 그릴 거예요. 요 안에서 상승에 대한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바닥자리입니다. 박스권에 대한 바닥이에요. 예. 그리고 뭐 4시간 차트로 봐도 지금 약간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가 아쉬웠죠. 여기 박스권 행보. 이 박스권 행보가 아쉬웠던 거죠. 이 박스권 행보 지금. 이 박스권 행보를 보면은 한 번의 박스권 행보, 두 번의 박스권, 세 번째 박스권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코인판에서는 3, 4번의 움직임이 매우 중요할 때가 많아요. 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모습을 생각을 해보자면 이겁니다. 이거. 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 이 라인. 딱 이 라인을 지켜주고 있거든요. 사실 엄연히 얘기하면요. 약간 이렇게 맞춰놓잖아요. 약간 한 방 정도 더 떨어질 수 있는 자리에 나옵니다. 그게 한 4,97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 사실 요 자리만큼의 빈 공간이 있어요. 요만큼의 빈 공간이 있는데 이 빈 공간을 과연 채우고 갈 것인지 그냥 갈 것인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여기까지 터치를 한다고 해도 그 자리가 거의 바닥 자리구나, 마지막 갈 때까지 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대부분의 이런 추세 라인을 그었을 때 터치하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터치하지 않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요 라인이 아니라 요 라인으로 맞추면 이미 그거는 터치했습니다. 아니, 요 뾰져 나온 거, 이 삐져 나온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을 해줄 것인지, 차트가 여기를 영향을 받을 것인지 안 받으실 건지는 이것도 좀 더 지켜보는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으로부터 1시 1분 20초 뒤면요. 리셋이 되기 때문에 리셋되는 자리까지는 계속 차트를 분석하고 있을게요. 이걸 본 다음에 오늘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현재로서는 비트코인 바닥자리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대응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현재 현금을 들고 있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크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뭐 현금 감방하는 거 본인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돈이 있으면 그냥 살 것 같아요. 예. 돈이 있으면 저는 그냥 사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나는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은 현금 감방하시고요. 대신에 절대 지금 자리에서 손절하거나 현금 감방하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물리신 분들. 마이너스 40% 되신 분들, 마이너스 50% 근처 되신 분들, 지금 자리에서 떨어져 봤자 여러분들 마이너스 1% 이내로 안 움직, 1% 정도밖에 안 움직여요. 예. 마이너스 되는 확률이 확 떨어집니다. 지금부터는요. 그 변동성이.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어설프게 1% 2% 수익 보시겠다고 손절하시면 바보 되는 거예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5%못 믿겠다. 난 손절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손절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네, 정말 나 진짜 소중한 돈이다. 이 돈 잃으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손절 함부로 하지 마세요. 손절하는 순간에 그 돈은요. 손실 확정입니다. 손실 확정되면요. 그 손해는 본인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네, 9시 리셋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친구가 주인공이 될 것인지 일단 현재로서는요. 썸씽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대부분의 코인들이 빨간색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과연 썸씽일 것인가? 비트토렌트도 조금 올라오고요. 비트토렌트도 조금 올라오고 있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진 코인들 중에서 좀 올라오는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비트토렌토 또 썸씽 두 가지 친구가 현재로서 보이네요. 네, 그럼 잠시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어떤 뉴스들이 있을까요? 네, 페이팔 자체 스테이블 코인 출시 준비 공식 인정. 네, 페이팔에서 자체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준비한다는 뭘까요? 스테이블 코인은 뭐죠? 달러와 1대1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코인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이유는 페이팔은 어떤 서비스를 하는 것이죠. 바로 결제 서비스를 해주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페이팔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스테이블 코인을 팔아서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하는 거다. 결제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페이팔에서 이렇게 새로운 코인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이 시장에 참여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거죠. 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암호화폐 운용 자산 발표가 있었는데요. 어저께보다도 한 10억 달러 이상이 떨어졌죠. 이제 400억 달러도 깨졌고요. 그리고 380억 달러. 보통 우리가 5월 달인가요? 그때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의 최바닥을 찍고 있을 때 그때 한 300억 달러 정도를 투자 금액으로 나왔었거든요. 투자 가치가 그만큼 빠진 겁니다. 지금은요, 뭐, 투자를 줄인 것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정도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운용자산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네, 스페인 하원이요 카자흐스탄 채굴자 유입을 위해서 채굴 허브로 전환을 하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카자흐스탄에서 갑자기 전력 공급 난으로 인해서 인터넷 접속을 차단을 시켰죠. 근데 카자흐스탄에서는 전 세계의 18% 정도의 물량을 담당하고 있는 해시레이트를 담당하고 있는 채굴 산업이 현재 운영 중인 곳입니다. 근데 갑자기 인터넷이 끊겨버리고 전력 공급이 중단이 돼버리니까 채굴장이 돌아가지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의 채굴 해시레이트 자체가 14%가 하루 만에 그냥 떨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순간에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떨어졌고요. 이처럼 해시레이트의 하락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만들어지면서 비트코인이 현재 하락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스페인에서는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채굴하는 사람들이 우리 스페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스페인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예, 제안을 한 것 같아요. 이것처럼 여러분 현재 미국 시장도 똑같은 소리 하고 있죠. 마이애미 시장, 뭐 텍사스 시장도 비슷한 얘기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있는 대부분 정치인들 또 뭐 각국 나라들에서 난립니다. 지금 채굴업자들을 자기네 나라로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난리를 하는 이렇게 유치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채굴 산업이 고수익 산업이다. 그리고 현재 많은 투자자들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채굴 산업이 좋다는 소리는 이 시장이 아직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JP 모건도 뭐라고 그랬어요? 비트코인 올해 더 많은 기업의 선택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네, 그렇게 한 이유가 이 올해가 블록체인 브릿지, 체인 간 상호 운영 제고회 또는 금융 토큰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 비트코인은 현대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디자인은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즉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이유가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돈을 계속해서 찍어내지 못하도록 발행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행량이 이제 10%밖에 남지 않았죠.
수요 공급에 대한 원칙에 따르면요, 비트코인 앞으로는 계속해서 그 가치가 회귀성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거래소에서 계속해서 비트코인 물량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래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에 대한 그래프거든요. 오늘도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물량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결코 우리가 포기하거나 시즌이 끝났다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여기도 보세요. 판테라 비트코인 피터 펀드 6,370만 달러 투자 유치. 계속해서 큰 자금이 비트코인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즈덤 트리에서요, ETF, 비트코인 선물에서 현물 ETF까지도 다시 한번 또 집어든다고 하죠. 지금 많은 업체들이 현물 ETF를 도전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SEC에 내고 있어요. 물론 반려가 되거나 또는 연기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SEC에서도 어느 정도 규제가 마련된 다음에 현물 ETF를 받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건데, 이거 역시도 계속 두드리면 문이 열리는 것처럼, 또 10번 찍으면은 나무가 안 넘어가는 것처럼, 아,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는 것처럼 현물 ETF도 결국은 올해 안에 승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거 주시면 유명 트레이더 떨어지는 칼 잡지 마라. 이게 제목을 이렇게 꼽아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야, 지금 떨어지는 거 사지 말라는 얘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뭐라 그러죠? 예전에 은은 이게 50% 이상 떨어졌었다. 하지만 모든 시장 상황이 똑같지는 않다며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금리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마무리합니다. 네, 근데 미국 금리는요, 여러분 무조건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질까요? 지금까지는 올라갔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호재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레이스케일 올해 적극적으로 신규 투자 상품을 출시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그레이스케일의 투자 자금, 운용 자금이 계속 줄어드니까 혹자들은 비트코인을 팔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하는데요. 팔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비트코인 가치의 하락, 또 알트코인들 가치 하락으로 인한 운용 자금에 대한 하락으로 보이는 거예요. 시각적인 효과일 뿐입니다. 네, FX 스트릿 고용 지표, 미 연준 금리 인상 요건 부합. 이게 어떤 얘기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전문가 미 연준 3월 금리 인상 막을 수 없다는 인식 확산.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어저께 고용 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고용 지표 발표를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오, 고용 지표 괜찮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심해졌지만 고용 지표도 괜찮고 경제적으로 호재거든요. 괜찮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하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 사항이 있죠. 아, 지금 경제도 힘들고 사람들의 직업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잘못 올렸다가는 시민들 다 죽이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을 갖거든요. 근데 어저께 고용 지표가 잘 나와버리니까 금리 이제 올려도 되겠다. 정부 입장에서는 하나의 빌미가 생긴 거죠.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빌미가 생긴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약간 악재 아닌 악재가 돼버린 거거든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줬다, 정부에게. 예. 근데 지금 아셔야 될 게요.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 지표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게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미국에서 이 실업급여를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줬거든요. 실업급여를 받으나 아니면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나 노동자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큰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뭐하러 나가서 일을 해? 라고 하면서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실업급여를 받아왔죠. 그게 벌써 2년 가까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요, 오히려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고용 문제가 아니라 구직난이 아니라 구인난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사람을 못 구해서 힘들었고 오히려 금리가 아니라 월급이 올라가는 형태까지 일어난 거죠. 왜?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을 쓰려면은 실업급여보다 돈을 더 많이 줘야 되니까 급여가 올라가는 이런 일들도 생겨나고 있는 게 현재 미국입니다. 그래서 현재 좀 고용 지표는요, 약간 왜곡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제 많이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네, 아무튼 금리 인상, 뭐 3월 달에 금리 인상은 현재 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연준에서요. 미 연준에서. 3월 달에 금리 인상,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끝나지도 않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로서 금리 인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막상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해도요. 비트코인에게는 일시적으로 약간
투자 심리의 위축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요, 사람들은 오히려 비트코인의 해칭 수단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오늘 어떤 코인들이 올라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10분 정도 지난 다음에 보니까 헌트가 좀 올라왔고요. 캐리, 비토 이렇게 썸씽은 다시 좀 내려갔네요. 순간적인 순환 펌핑도 일어나고 있고요. 비트코인 대비 알트들의 반등이 더 좋다라는 거를 오늘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오늘도요, 정말 추세 라인에 대한 바닥 자리를 확인했기 때문에 터치는 하지 않았지만, 터치를 하고 갈 건지 지금 자리를 반등할 건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봐야 합니다. 하지만 터치한다 그러면 한 4,900만 원 후반, 5천만 원대 이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것만 인식하시고요. 오늘 주말입니다. 너무 요 며칠 힘드신 분들 많았을 텐데 차트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요. 제 방송도 보지 마시고요. 그냥 하루 가족과 함께 또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하지 못하셨던 일들 하시면서 행복하게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단기 싸움 아닙니다. 중장기로 보시고요. 어차피 20% 30% 물리신 분들 두세 달 보셔야 돼요. 그때까지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현재 마이너스 10억이 또 넘어갔어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약간 아쉽긴 해요. 약간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이따 오후 되면 다시 마이너스 10억이 마이너스 9억이 돼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요.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차트 분석은 여기서 끝입니다.